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시스템,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고래와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왔던 그 기득권이 기존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노이즈와 파고와 시끄러운 울림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도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릿속도 부셔버려야 됩니다. 머릿속도 혁명이 필요하죠. 관념의 허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은 1933년, 자, 대략 90년 전의 제도, 하위 테스트로 제동을 걸고 있죠. 그죠? 무려 약 90년에서 100년 전의 제도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세상을 따라갈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다. 약 90년에서 100년 전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걸 명분으로 해서 밀어버린다. 그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느냐가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통찰력입니다. 구경제에서 신경제로의 패러다임, 문명의 전환입니다. 웹 1.0, 인터넷이 처음 탄생했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하이퍼 레저 프로토콜, 그죠? 팀 버너스-리, 웹 1.0, 서핑, 웹 2.0, 서칭, 그리고 현재 가치의 인터넷. 자, 스위프트로 대변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프트는 메시지만을 이동받고 있죠. 그리고 은행에서 입출금도 메시지만으로 입고받다가 결국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실제 자산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이 또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3시 반 이후에 은행 문을 닫고 자, 하루 동안에 다 정리를 하죠. 입금 출금 내역을 다 통신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산이 이동되는 그 시간까지 굉장히 꽤나 오래 걸리게 되는 메시지 방식에서 실제 XRP가 이동하는 ODL, 온디맨드 리퀴디티, 온디맨드, 필요 요구할 때 즉각 유동성이 따라가게 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웹 3.0, 가치의 인터넷에 바로 리플, XRP 리플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바로 가치의 인터넷의 바로 그 혈관입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빅테크, 플랫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에서 플랫폼 전쟁으로 그 부분은 빅테크로 통폐합이 되겠죠. 연결과 중심의 판짜기, 소프트웨어로 국가를 넘어서서 연결이 됩니다. 즉 국가 간, 세계관, 문명관도 바뀌어야 돼요. 국가를 넘어서는 연결이 시작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영역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리적인 국토의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손정희의 점선면 전략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플랫폼 전쟁, 손정희의 점선면 전략. 자, 공유자동차, 차량 공유 제국을 미국의 우버, 싱가포르의 중국의 디디 주식, 싱가포르의 그램, 브라질의 라인티나인, 인도의 올라. 자, 남미의 인도의 미국의 그리고 싱가포르의 중국에 갖다 점을 딱 찍어요. 그리고 선으로 연결합니다. 뭐죠? 내 땅이에요. 우리 제국이라는 거죠. 바로 플랫폼 전쟁.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우리한테 세금을 납부해야 돼. 지금의 구글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애플 세금이 있죠. 자,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인지 다들 인지하시겠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바로 구글 제국과 애플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 큰 그림의 연장성, 국가를 넘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바로 점선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인도의 스냅딜, 싱가포르 라자, 인도네시아의 토크피디아, 각 나라의 전자상거래를 장악하게 되죠. 차량 공유, 전자상거래, 자율주행차, 거대한 IoT 제국, 플랫폼 전쟁에 있다는 부분이죠.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리플과 XRP의 문명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통화 시스템의 재설정, 금리와 종이화폐에서 CBDC와 크립토의 세상으로, 그리고 NFT의 세상으로 메타와 실물 경제의 연결, 인프라를 통한 바로 CBDC와 크립토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존의 금리와 종이화폐의 세상에서. 그리고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즉
대량 생산 체제의 경제가 끝나갑니다. 탈탄소 2030 비전, 실물 경제 플러스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우주로 더해지는 확장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난 12년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008년도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락다운,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감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감소, 생산에 대한 감소, 소비에 대한 감소, 투자와 따라오는 고용의 감소, 경제 파이의 감소. 무슨 세상일까요?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고 지구가 많이 아프고 결국 실물 경제와 메타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우주로의 확장, 종이화폐에서 CBDC와 크리프토의 세상으로 메타와 실물 경제의 연결을 통한 확장, 그 중심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산업혁명, 우리 시대 이전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혁명, 이 또한 우리 시대 이전의 시대였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증기기관이죠. 그죠? 18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미디어. 그죠? 3차 산업은 월드 와이드 웹이죠. 웹 1.0. 그죠? 웹 2.0은 소셜 네트워크로 대변되고요. 지금은 가치의 인터넷이겠죠. 자, 3차 선명에서는 우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꼭 이 시기를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XRP 보유자 6명이 리플 지지 법정의견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SEC가 승소하면 무고한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SEC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디지털 자산거래소, 개발자, 판매자, 일반 이용자 및 XRP 보유자 등 수많은 비당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 암호화폐 코인베이스 등도 현재 12곳 이상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상태이죠. 자, 가상화폐 위기 속에서 금융 소비자 5명 중 1명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위기 속에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상화폐와 바로 크립토 커런시와 디지털 에셋과 벌추얼 에셋, 메타버스의 세상은 100% 옵니다. 아니, 만들고 있고 이미 우리 곁으로 제도와 시스템의 규격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자 패러다임이자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한 코인의 종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솔라나, 캐시, 라이트코인, 폴카닥, 이런 분들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5명 중 1명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물론 이 데이터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 거래소 부채 분류 추진한다. 자, FTX 사태로 인해서 금융당국은 투자 불안 증폭으로 코인런, 대량 인출 사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객이 투자 과정에서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향후 고객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비추로, 부채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리플, 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FTX가 기준점으로 해서 결국 고객이 맡긴 자금들은 빚, 부채로, 은행도 마찬가지죠. 고객의 예금은 부채입니다. 그죠? 가게와 기업들이 맡긴 거는 돈을 끌어온 건 부채예요. 부채를 조달을 해서 대출하는, 대출을 지내 자산이죠. 그죠? 이건 은행 기준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이 맡긴 자금은 부채로 인식하게 하고, 일부 암호화폐는 리플, 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서 통찰력을 발휘해 보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죠. 한 단계 앞서 나가면 이제 자산으로 인식되게 될 겁니다. 왜? BIS, 자기자본 비율, 국제결제은행이죠. 금융의 틀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더불어서 IFRS, 국제회계기준에서 연장선에서 또 나오겠죠. 이 부분에서 자산으로 아직 편입이 되고 있지 않죠. 물론 이 부분 또한 시차가 발생을 하고 어느 부분에선 또 자산으로 편입되고 또 어느 거래에선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겠고, 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요. 결국 이 제도권으로 인식되는 과도기에 있다는, 여러분들은 초기 투자자에 있는 부분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100% 오고 있는 세상에서. 자, NFC 오픈마켓인 민터블은 이제 XRP 원장을 지원합니다. 자, 민터블은 XRP를 지원하는 최초의 NFT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NFT 마켓플레이스인 민터블은 어제 플랫폼의 트윗에 따라 XRP 레저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민터블은 이제 XRP 레저를 지원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블록체인 중 하나, XRP NFT 생태계에 도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XRP 레저의 보안, 확장성 및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터블은 XRP 레저 NFT 제작자 및 거래자를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플랫폼이 이제 XRP 레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스 수수료 없이 NFT를 발행할 수 있으며 NFT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 로열티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광고 도구, 맞춤형 상점 생성 기능, 연중 무휴 고객 지원을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RP 레저를 통해서 바로 NFT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자,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XLNS20를 통해서 자세한 것도 XRP, 온 XRP라고 하죠. 자, 그리고 확장해 나간다. 민터블, NFT 오픈마켓에서 XRP 레저를 지원한다는 소식이겠죠.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XRP의 설계 이유는 바로 11EC가 노일 설계 이유이죠. XRP 레저를 통해서 첫 번째 11EC 노일, 두 번째 NFT, 자, 세 번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이 큰 축을 토대로 확장해 나갑니다. 여기서도 XRP가 사용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죠. NFT 시장은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온디맨드 리퀴디드, 자,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여기서 또한 은행의 금융기관에 새로운 젖줄을 제공하게 되겠죠. 끊임없이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산 토큰화 업체 스테이블리가 XRP 레저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S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유투데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및 자산 토큰화 인프라 제공업체 스테이블리가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USDS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리플 레저와 스테이블리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USDS는 XRP 레저에서 발행된 첫 USD 고정 스테이블 코인이다. USDS는 XRP 레저 외에 이더리움, 스텔라 비체인, 테조스 등 11개 체인에서도 발행됐다. 계속해서 확장하는 소식. XRP 거래량 시가총액 180억 달러 돌파. 이상 현상 원인은? XRP 거래량의 수백억 개가 숨어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XRP는 암호화폐 현재 시가총액의 33%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모든 XRP의 총 가치는 185억 6천만 달러이며 지난 7일 거래량은 250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암호화폐 중 유사한 수치는 스테이블코인, USDT 및 BUSD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XRP의 비정상 동작에 대한 이유는 아마도 암호화폐 리플이 ODL 작업에서 토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파트너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새로운 파트너가 합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ODL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ODL 플랫폼이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과 연장선에서 이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에스크로 물량과 그리고 리플의 또는 타 거래소의 리플 계좌의 계좌들 그리고 큰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ODL의 확장 이 모든 부분의 연장선에 있겠죠. 중요한 건 가격을 소송으로 누르고 있으면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그 부분 때가 이르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열흘간 22만 비트코인이 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급감, 투자자들 거래소 못 믿어. 개인 투자자, 기관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중요한 건 거래소를 떠나서 자기가 직접 보유하고 싶은 물량과 실제 떠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최근 10년 중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이다.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 짜야. 여기 코인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JP모건의 쿼럼 기술. 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 막대한 금융시장에 바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쳤던 핵심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JP모건.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이다. 제 비중은 제가 다시 필터링을 할게요. 저의 기준으로서. 코인 9, 코인 8, 코인 9대 주식 1, 코인 8대 주식 2. 왜? 시대의 문명은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한쪽 면에서 가리고 이 비중을 보여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브릿지가 또 연결이 되겠죠? 주식과 코인. 자, 그리고 FTX 사태에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믿기 어려운 좋은 기회. 뉴욕 시장. 한쪽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한 좋은 소식 또한 나오겠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필터링을 해서 본인이, 제가 방송 초기에 언급을 드렸죠. 첫 장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시스템, 머릿속에 재부팅, 국영제에서 신경주의의 패러다임과 문명의 전환,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파고들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저스틴 선도 매일 1BTC 매입,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약에 동참하고 있다. 자, 그래서 FTX 파산으로 인해 암호화폐 약세장이 장기화될 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현재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나왔다는 부분이겠죠. 자, 뉴욕 시장은 믿기 어려운 좋은 기회, 저스틴 선도 1BTC,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약에 동참하고 있다. 자, 웰스파고 HSBC 블록체인 외환 거래 시스템에서 위안화 지원한다. 대형은행 웰스파고와 HSBC가 블록체인 외환 거래 시스템에 중국 자국 외 지역에서 유통되는 역의 위안화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웰스파고와 HSBC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환 거래 시스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첫 지원 통화 확장을 위해 위안화를 제공하게 되었다. 참여 기간은 블록체인을 통해 외환 거래 기록을 공동 관리하며 거래에 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몇 달간 다른 통화도 추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 밖에도 많은 대형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거래, 청산 등 프로세스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 10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6%, 어마무시한 소식입니다. 40년 8개월 말의 최고 상승률이다. 일본에서 디플레이션 30년의 시절에 있는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상승했다. 이 말은 즉 이게 가시권에 이르게 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오고 있다. 자, 엔화의 파괴, 엔화의 파괴 이전에 파운드화의 파괴,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위기, 이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서 전 세계에는 다시 한번 파고를, 시스템을 부수는 과정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CBDC와 XRP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이 모든 큰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 세금 인상, 지출 상감 및 횡재세 인상 등 긴급 예산 발표. 영국이 유럽을 더불어서 영국이 굉장히 안 좋죠? 이 와중에 세금을 인상을 하고 지출 삭감을 하고 횡재세 인상 등 긴급 예산을 발표하였다.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전례 없는 세계적인 역풍 속에서 경제 신뢰 회복하고 재정 타격 회복 위한 것. 횡재세 25에서 35%로 전기 발전기에도 45%의 임시 부담금 부과, 2023년 세수 22조 4천억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한다. 자, 영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가 거의 파괴 수준이죠. 그리고 물가는 급등해 있죠. 이 와중에 세금을 더 걷겠다. 어디로 갈까요? 영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파운드화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의 중심이었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네 번째 협력에서는 꼭 탑승하시기를, 그리고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만 원 훅 밀리고 기술적인 반등에 나와서 그 박스권의 흐름에 있어요. 지지부진한 흐름. 한번 크게 밀렸다가 여기서 놀겠죠. 자, 그리고 XRP 가격은 520원 훅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현재 기술적 반등에 나오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더리움은 166만 8천원 훅 밀렸다가 현재 박스권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하락권, 즉 약보합권에 있었어요.
낙폭이 크진 하지만 약한 하락, 그리고 항생, 상해, 니케이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약보합, 즉 강보합, 약보합, 약한 상승과 약한 하락, 이 부분에 있고요. 유럽 증시 또한 강보합,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디어는 뭐라고 언급을 하냐? 연준은행,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또한 뭐라 했겠죠. 그래서 매파 블러드의 달러 강세, 환율 1340원대 상승했다. 금리 7%까지 인상 가능한 신호의 미 증시 정지, 뉴욕 증시 페드 긴축으로의 하락, 금리 7%까지 올릴 수도 있는 전망의 미 증시 하락, 국채금리 상승. 그래서 국채금리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3.76 이만큼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까? 3.76이 많이 높습니까? 4%대 중반까지 갔었죠. 미 국채 10년물이. 그죠? 미 국채 2년물 4.45. 10년물 기준으로 4%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3.76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자,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폭이. 하루 만에 움직임을 좀 봐볼까요? 얼마나 움직였나? 그죠? 요만큼 오른 겁니다. 대폭으로 떨어지고 대폭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지표를 한번 봐보죠. 원달러 환율 1341원. 원화의 찔끔 약세와 강세,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겠죠. 달러 또한 변동폭이 찔끔 강세와 약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박스권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이 정해져 있는, 나와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셔서 1차, 2차, 3차에선 시기를 놓쳤죠. 우리가 네 번째는 꼭 이 혁명의 흐름에 탑승하셔서 완주하시기를, 같이 한번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